안녕하세요. 짠돌이 만수르의 짠만입니다. 오늘은 웃음기 싹 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혹은 잠들기 전에 보는 게 항상 핸드폰으로 그 상가 급매 혹은 뭐 부천 급매 그리고 부천에서도 현재는 신중동이 제일 핫하기 때문에 부천 신중동 급매 혹은 부천 매매 이런 거를 주로 저는 찾아봐요. 그래서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하면은 캡처를 해놓고 다음날 이제 경매에서는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현장에 가보는 거. 저는 뭐 임장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가서 그 시간대, 낮 시간대,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대 가서 유동인구랑 그리고 현재 그곳이 얼마나 공실이었는지 왼쪽 가게, 오른쪽 가게 권리금들 다 체크하고요. 그 앞에 부동산 가서 커피를 먹으면서 저 상가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고 현재 여기 상태가 뭐 장사가 요 동네가 어떻습니까? 라든지 혹은 뭐 저 정도 상가를 살려면 혹시 뭐 월세나 이런 게 얼마나 받을까요? 권리금은 얼마나 형성되어 있어요? 매매가는 어때요? 이제 알면서 들어가서 이런 거를 많이 떠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빨리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정말로 좋은 물건은 주변에 지인들한테 아마 다 팔릴 거예요. 근데 인터넷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까지도 봐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좋은 물건이 그렇게 인터넷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물건이라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이제 찾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박이라는 거는 없어요. 대박 이렇게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정도가 흘러야 어느 정도의 이런 흐름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사를 하고 상가를 모아보니까 구분 상가를 계속 모으신 다음에 나중에 정말로 급매로 나온 이런 IMF나 혹은 이런 지금처럼 코로나 때나 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이 구분상가를 이제 구분상가는 돈으로 환급성이 좀 좋거든요. 아무래도 통상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그맣게 1억, 2억 급하게 팔아서 뭔가를 잡을 때 내놓으면 또 이제 좀만 싸게 내놓으면 금방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이 땅이랑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팔아가지고 잡아서 그 건물로 갈아타는 이런 투자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친척 동생이나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나 혹은 오피스텔 투자, 집 투자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비추천 드리는 게 아파트가 오른다고는 하지만 팔아야 내 돈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또한 월세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샀을 때 받았던 월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 주변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월세가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물론 이태원이나 이런 상권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죠. 월세 1,000만 원짜리 구분 상가를 내가 어떻게 살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최대한 5천만 원이고 1억을 모아가지고 구분 상가 한 1억에서 2억 사이 거를 우선 사서 대신에 짱짱한 상가를 사셔야 돼요. 절대로 망해서 공실이 날 만한 상가는 안 되고요. 1억에서 2억짜리에도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가 있어요. 그런 거를 사셔가지고 그 상가가 나중에 가치가 뛰어서 2억짜리가 3억 정도가 된다든지 그러면 3억이면 샀을 때는 내가 월세가 70만 원 받았던 거지만
3억이 되면 월세를 10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혹은 3억이 되면 한 150, 뭐 이 정도로 올릴 수도 있는 거. 그거는 건물주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세입자랑 타협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옆가게랑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공실이 나지 않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월 임대 수익 300만 원 혹은 조금 높게 잡으면 500만 원 정도로만 잡고 은퇴를 좀 하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랑 함께하는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저희 실장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실장님도 현재는 뭐 이런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상가가 나오면 제가 좀 보러 다니거든요. 실장님 같은 경우,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월 임대 수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는 잡을 필요 없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일하시는 거 따로 있고 별개로 그러면 합치면 한 달에 한 500 이상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만들고 한 50살쯤 돼서 은퇴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상가를 보면서도 좋은 게 있으면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리고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처 부동산 말만 믿지 마시고요. 인터넷도 보시고 부동산도 보시고 직접 가서 판단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셔야 돼요. 요즘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조금 늘으셔서 구분 상가나 혹은 뭐 무인 카페나 무인 세탁소를 차리시려고 할 때 저한테 자리를 봐달라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힘들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전화를 못 받거나 이러면 뭐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저는 대충 볼 줄 알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게 오를지 안 오를지도 알고 그냥 느낌이 와요. 그래서 좀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을 좀 드릴 테니까 바로 부동산 업자 믿고 사셨다가 막 1억, 2억씩 날리고 나중에 공실나서 그러지 마시고요. 대화 나누시고 저랑 그리고 나서 매수하시길 바래요. 아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낀 것들을 하나씩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